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선사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바위에 새긴 방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울산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또 다른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새긴 방구천 암각화. 방구천 암각화를 내 손 안에. 올해 울산 공예품 대전에서 탄생한 수상작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찾아간 곳은 도자기로 가득한 공방입니다. 방구천의 암각화 그림 아래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 울산 공예품 대전 대상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랑도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채랑입니다. 년년마다 울산에서 년년마다 하는 공예품 대전 그걸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목적이 주제가 뭐냐면 방구천 방구대 암각화 그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울산의 향 디퓨즈라는 그 제목을 하고 그 작품을 만들었죠. 최량 작가는 오래전부터 방구천 암각화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네, 우리가 울산의 그래도 세계적인 방구천 방구대는 역사가 지금 보면은 선사시대 때부터 6천년에 흘려가지고 이게 후손들에게 모든 게 지금까지도 학습적으로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예술품을 하는 공예인들은 더더욱 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이게 모든 이게 학교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필히 알려야 되겠다는 주제로 해서 항상 수업을 방구천 방구대 수업을 많이 했었죠. 섬세한 문양하며 바위 특유의 색깔까지 향만 빼면 방구천 암각화 그 자체입니다. 판을 밀어가지고 흙 소지는 다양하게 이제 그 청자나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혼합을 하였고 좀 그래서 색깔이 좀 은은하게 나왔지 않나. 아무래도 이 방구천 방구대 암각화가 모형이 지금 현재로 바위 느낌이다 보니까 될 수는 이 작품도 바위 쪽으로 많이 색깔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그 색깔을 선택한 것 같아요. 방구천 암각화는 최량 작가의 단골 소재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작품도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한 5, 6년 전에 제가 이제 30대 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주제가 별로 생활자기보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울산의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방구천 방구대 암각화를 수업을 시작을 했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때 만드는 그 전에도 이 도판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이렇게 벽에다 방구천의 암각화를 붙여놓고 틈틈이 볼 정도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이 문양으로 제가 또 그 코사지도 선물 받았고 이 문양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거 배 타는 그때 모습, 사람, 인체 이런 거라든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사슴도 좋아하고. 네. 최량 작가에겐 이번 세계유산 등재 소식이 누구보다 기쁘고 반갑습니다. 되게 굉장히 감명 깊죠. 그때는 방구천을 엄청 다니고 뛰어다니고 비가 와도 소낙비를 맞고 흙을 머리에 이고 막 가서 그 판을 밀어가지고 바위 덩어리에서 판을 밀어서 찍어도 보고 직접 거기서 혼자서 비를 맞고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진짜 참 빛을 등재를 위해서 한다니까 저 나름대로 또 감명 깊고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앞으로도 우리 울산에 이게 배워나가는 그 후배들이나 학생들 진짜 끊임없이 방구대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자로서 더더욱 이렇게 애들한테 학습적으로 많이 알렸으면 뜻깊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작가의 바람대로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절벽을 이용해 바위에 그림을 그린 선사인의 지혜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닿으면 좋을 것 같네요. 도자공예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지승 종이 공예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울산 공예품 대전에서 지성 문구 보관함으로 방구대 암각화 무늬를 이렇게 신문을 해서 금상을 받은 김강희입니다.
못지않게 영롱하게 빛나는 이 작품은 반구천 암각화 무늬가 인상적인 지승문구 제 보관함입니다. 작품 지승문구 보관함은 그 전통 한지를 재료로 그 이제 일일이 이제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손으로 일일이 이제 비벼 꼬아가 이제 시줄과 날줄을 이제 요렇게 해서 엮어서 이렇게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지승공예는 뼈대에다 종이를 붙이는 한지공예와 달리 오래된 한지를 가늘게 찢어 손으로 하나하나 꼬아 만들기 때문에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3개월 이렇게 이제 한 정도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뭐 진짜 막 밥만 먹고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작품이 이제 나오거든요. 방구천의 그 안각화 무늬를 또 이렇게 이제 신문할 때 그 조개 껍데기 있죠. 낮은 전복이라 해갖고 그 부분을 또 이제 기법을 또 넣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걸 다 종이로 만들었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종이에 오칠을 해서 방수 방습도 완벽하다는데요. 지금은 그 충남 무형유산 제2호 지성제조 이수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틀을 어느 정도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구천의 안각화를 그 모형을 이렇게 이제 지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얇은 한지를 엮어 단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울산의 공예가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울산에 이렇게 공예하시는 분들도 그 방구대 안각화를 뭐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공예품 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또 울산에서 더 우리 공예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작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처럼 바위와 바위에 이어져 있는 방구천의 암각화. 예술은 시대의 경계를 허문다고 하죠. 6,0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울산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자적 여행 중분의 유.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를 피해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탈출. 이 논산의 복합문화공간과 군사박물관에서 여유롭게 전시를 관람하고 특별한 체험에 도전해볼까요? 논산의 문화공간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럴 땐 좀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전시도 보고 체험도 즐기시는 거 어떤가요? 저와 함께 논산으로 떠나보시죠. 싱그러운 풍경도 감상하고 찜통 더위도 피할 수 있는 논산의 문화공간 탑정호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백제 군사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군사박물관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좀 경건하고 비장하게 먹고 왔거든요. 군사박물관이라고 해서 다들 군대, 군인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데 저희 박물관은 사실 계백장군이랑 황산벌 전투를 테마로 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선생님. 백제 군사박물관은 치열했던 백제 말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논산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부여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제 논산이 동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여로 쳐들어올 때 꼭 이 논산길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의 존망을 걸고 경쟁하던 삼국시대 말기, 백제에는 계백장군이 있었습니다. 오, 이거는 실제 그 말 크기랑 장군님을 네.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엄청 맞아요. 크네요. 맞아요. 전투하면
검을 빼놓을 수 없죠. 검은 그 당시 나라를 지켜낸 무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루 끝에 고리가 달린 칼을 환두대도라고 하는데요.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환두대도 모형을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 저도 장군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 칼은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용복문 환두대도고요. 실제 칼과 같이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만져볼 수 있게 저희가 여기에다가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칼들이 좀 전투에 쓰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칼들은 실제 전투에 쓰였던 칼들은 아니고요. 왕 혹은 이제 귀족들에게 하사한 아니면 위세품으로 쓰였던 칼들입니다. 백제 군사박물관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많이 마련해뒀는데요. 어렵고 낯선 유물 자료 대신 친근하게 다가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가 결전을 치른 황산벌 전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군사박물관이 세워진 거예요? 저희 그 황산벌 전투가 이 인근인 연산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오시면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희 계백장군 위패를 모신 충장사라는 사당 그리고 계백장군 묘가 저희 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신라군 5만 명과 혈투를 벌였던 계백장군. 군사박물관 바로 옆에는 계백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죽음도 불사했던 계백장군의 충정심이 서려 있습니다. 관람객은 직접 백제군과 신라군이 돼서 가상전투에 참여해 볼 수 있는데요. 치열했던 황산벌 전투가 눈앞에서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백제군의 검과 창은 아니지만 요즘 스타일의 조이스틱을 들고 원격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아이들 오면 또 시원한 데서 재밌게 게임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너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실제로 화살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표적을 맞추기도 하고요. 공을 던져 성을 쌓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흥미진진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 이거 땀나는데요? 이거 저도 너무 재밌는데 아이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이 게임도 하면서 운동도 되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 여름에만 만나는 특별한 전시도 있습니다. 바로 국보순회전인데요. 교과서에나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실물을 직접 만나보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지역의 공공박물관에 공유함으로써 문화 향유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백제군사박물관에는 조선 후기 왕실의 청화백자 5점과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가 특별 전시 중입니다. 왕실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들이죠. 와,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왕실 청화백자 자체도 대단한데 이 유물은 투각 기법이라고 해서 모란문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유물입니다. 이 청화백자 보시려면 서울까지 가서 구경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8월 6일까지 국보순회전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멋진 청화백자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제군사의 충정과 의로움을 느껴보고 특별한 전시도 만나는 백제군사박물관입니다.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논산 탑정호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 삼아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시원한 호수뷰가 그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실 여기 문화센터라에서 엄청 큰 기대는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뷰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요?
지난 6월에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 타면서 이제 사랑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딱 서면 탑정호 출렁다리가 한눈에 보이고 사랑을 안 받을 수 없는 공간인데요, 정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네. 문을 연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복합문화센터. 와,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시민들의 사랑방이 되어줄 도서관입니다. 아직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새 책들을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여기 경치가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시원한 탑정호의 풍경인데요.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서 호수멍, 이렇게 물멍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곳인데요. 맞아요. 물멍하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는 이제 도서 같은 것도 보시고 아니면 개인 책 가지고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부터 세미나실까지 논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개관 기념으로 김종범 사진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김종범 작가는 미국과 뉴질랜드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이며 청와대 초청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관전에는 탑정호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30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중식물이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촬영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궁금해서 가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 형체가 남아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하트 모양이 너무 예뻐서 당장 저도 한번 가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탑정호는 사실은 이제 적지 않은 탑정호입니다. 이 규모로 보면. 근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소요소에 정말 매력적인 그런 그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이 표현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김종범 작가. 잔잔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주변 수생식물을 통해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그 다채로운 매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작가로서 바라보는 자연, 사실 이제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시해왔던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한 80%?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기분이 좋고, 특히 이제 이쪽 개관전에 이곳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도 굉장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청년 작가 12인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뚜렷한 개성과 철학이 담긴 회화 작품 20점. 서로 다른 주제를 저마다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전시입니다. 뭔가 청년 작가님들의 작품이라 그런지 그 나뭇잎처럼 푸릇푸릇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직 그 창작 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독자적인 전시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뜻있는 전시를 하기 때문에 청년 작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명사나 전문가를 초청해 시의성 있는 특강도 마련 중인데요. 탑정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쉼과 여유가 되어주겠죠. 호숫가에서 만난 행복한 선물,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산의 자랑이거든요, 탑정호가. 근데 이렇게 풍경도 좋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뭐 불멍, 물멍 하잖아요. 제가 한번 와봤는데 물멍에는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우리 물빛 복합 문화센터에 오셔서 논산의 경치나 또한 논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지만 시원하고 쾌적하게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논산의 문화공간 강력 추천입니다.
또 군사 요충지였던 논산의 옛 이야기를 알아보고 우리 역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인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식생활이 변했다고 해도 아침 식사 한 끼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새기는 중요한 일이죠. 근로자들 아침 식사로 제공이 됩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음식 대표 메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먹든 행복한 일상의 시작, 하루를 깨우는 삶의 이야기. 3일 동안 3번의 다른 아침을 맞으며 조식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아침은 여행자의 조식인데요. 빵집 문을 열기 위해 새벽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1945년 군산에서 문을 연 이곳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와! 아침부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아, 들어오자마자 이 맡아지는 구수한 향기까지 빵 냄새 너무 좋다! 좋은 빵 냄새가 나는 곳은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의 명물 빵집. 아침부터 울린 배꼽시계에 손이 바쁘다 바빠. 관광객 유혹하는 빵들이 빵끝 웃고 있네요. 역시 여기는 이 단팥빵이랑 야채빵이 올 때마다 저를 반겨주네요. 계산은 하고 먹는 거죠? 아침부터 빵 기술난 여행객들 많네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아침부터. 네, 아침에 조식으로도 많이 드시러 오시고요. 저희 모닝 세트라고 80년대 초반 이때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서양의 조식 문화가 없던 1980년대부터 시작한 모닝 세트. 10,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오전 10시까지만 판매되는 거라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 전날 밤부터 푹 끓인 따뜻한 야채 스프에 계란 프라이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신선한 샐러드로 완벽한 영양까지 구성하니 현지인도 박수치며 만족하는 조식이 완성이요. 양배추 샐러드, 계란 후라이, 야채 수프, 생크림, 사과잼, 그리고 토스트까지 빵집에서 이 아침 한상이라니.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빵맛 자랑하는 빵집의 식빵이라 기대되는데요. 식빵에 사과잼 살짝 바르고 버터까지 발라주는 센스까지 발휘하니 먹방 요정 먹기 바쁘죠. 이번에는 야채 샐러드를 올려야지.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우유에 커피까지 준다니 더 좋죠. 든든하게 먹고 군산 여행은 걸어서 고고. 진짜 맛있게 먹는데요. 빵집 사장님 대학 시절 서울서 먹던 모닝 세트를 군산에서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셨대요. 저렴하면서 맛도 좋으니 여행자에게 감동이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이 야채들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질 것 같네요. 여행자 조식 클리어. 또 다른 아침이 밝아 만나는 전주의 조식.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한옥. 이곳에서 전주의 아침을 먹어볼까요? 와, 이게 바로 한국의 멋이죠. 이리 오너라. 어서 아침밥을 대령하거라. 아, 조식은 셀프라고요? 아침 8시 당당하게 조식 앞으로. 부드럽고 찰진 쌀로 지은 밥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 콩나물을 넣고 속을 풀어줄 황태까지 넣어 만든 아침이 준비됩니다. 황태 하면은 해독력, 콩나물도 마찬가지로 간에 해독을 한다는 영양소가 되게 많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국물을 이용한 따뜻한 온기를 줘서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태 육수를 부어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 하나 넣어 뚝배기로 온기를 더해주면 깊은 맛이 절로 배죠. 먹으러 가는 길은 왜 이렇게 걸음부터 신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한옥
떡들이랑 음식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왜 조식이 황태 콩나물국밥일까요? 일반적인 호텔에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뭐 한식하고 양식하고 어우러진 뷔페 식단을 내놓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한식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의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거고 전주의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의미적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 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콩나물국밥이 제일 1순위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 왔으면 콩나물국밥 필수 코스로 먹어야죠. 전주의 아침을 담은 조식. 여기 들어간 전주 콩나물은 아삭하고 구수한데요. 그러니 콩나물을 국밥에서 건져 그냥 먹어도 맛있고 김에 싸 먹어도 맛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진짜 맛있다. 이 고풍스러운 한옥 안에서 또 한식 명장님이 만들어준 이 한상을 먹으니까 아까 밖에 한옥들도 여기는 전주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는데 이 음식도 똑같이 전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와, 이 한 그릇으로 정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조식 만나러 갈까요? 어둡다고 밤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나섰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밥을 짓고 있대요. 근로자를 위해 밥을 짓는 근로자. 오늘도 아침에 달걀 요리는 빠지지 않는군요. 조식 재료는 완주에서 생산한 로컬. 신선함으로 맛은 고퀄인 조식을 만나겠습니다.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까지 이 많은 음식들을 대체 아침에 다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영양 만점 든든한 한 끼를 챙기는데 산업 현장 일꾼들을 위해 김밥 좋죠. 아침을 상쾌하게 커팅식 하는데 김밥 참 통통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이 많은 김밥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주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 아침 식사로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저렴하게 근로자들에게 식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아침은 단돈 1,000원에서 2,000원에 제공되는데요. 가격에 비해 정말 근사한 아침 아닙니까? 가격에 놀라고 맛과 비주얼에 더 놀라는데요. 고된 하루를 시작할 이들을 위해 이만한 응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냄새, 정말 고소한 냄새가 진짜 잔뜩 풍기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대량의 음식들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침에 이제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아침밥을 해준다는 거, 그 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니까 즐겁고. 이 일은 근로자분들한테 그 값은 좀 싸게 팔아 드릴 수 있어서 그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 좀 행복해져요. 만드는 이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 200인분의 아침을 만드는데요. 어느덧 어둠은 사라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에게 배달 가야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얌전하게 차에 싣고 진짜 근로자의 조식 만나러 완주군 산업단지로 갑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아침밥. 하나둘 몰려드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아침을 산 이들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아, 웃습니다. 이 표정이 진짜 행복이죠. 아침에 간단하게 김밥을 직접 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로자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한 든든한 첫 끼, 조식의 세계. 회사에 지각은 있어도 아침 걸을 일은 없다. 오, 마지막 주인 찾아가는 아침밥 다 팔렸네요. 와, 그 많던 아침밥들이 벌써 다 소진이 됐는데요. 사실 아침에 바빠서 이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쉽게 아침밥을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은데요. 당신의 아침은 어떤 것입니까?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하루의 시작. 하루를 충전하는 보약 같은 아침 챙기셨나요?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을 먹는 조식의 세계로 입문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날들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녹음이 짙어진 여름날 푸른 숲길을 따라 산을 올라가면 자연이 키운 달콤한 보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체리가 너무 예뻐요. 예쁘고 새콤달콤합니다. 5년 만에 첫 수확을 한 것 같아요. 첫 수확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증평으로 귀농해 체리 농사를 시작한 후 자연이 빚은 보석 같은 체리를 재배하며 달콤한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충북 증평의 좌구산 차락. 이곳에 달콤한 여름 보석이 있다는데요. 자, 오늘은 체리를 먹으러 가볼까? 체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체리가 어딨지? 야,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는 체리 농부님 맞으시죠? 예, 맞아요. 증평에서 체리 농사 짓고 있는 이귀석입니다. 새콤달콤 체리로 귀농의 꿈을 일구는 이귀석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은 맛 좋은 체리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왔거든요. 체리 어디 있어요? 체리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체리 수확 다 끝났어요? 예. 근데 촬영팀을 위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아, 그러면 체리 조금 맛볼 수 있겠다. 너 예, 어디 예. 있어요? 체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체리가 엄청 많이 달렸네.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드시면. 저 지금 바로 맛봐도 예, 돼요? 맛봐도 돼요. 진짜요? 달콤한 여름 보석. 그 맛은? 새콤달콤하다. 너무 맛있네요. 지금 딱 적기라서 드시기에는 아주 좋을 거예요. 예.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요거는 분량도 가끔 나오니까요. 체리 수확은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짧은데요. 수확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짝 뒤로 제끼면 떨어지는데 요걸 띄면 요게 내년에 달릴 꽃눈이라서 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제끼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촬영팀을 위해 남겨두었다는 체리를 열심히 수확해 봅니다. 엥? 수진 씨, 어디로 수확하는 거예요? 견물 생심인가? 맛있다고 다 입속에 넣으면 어떡해요? 와, 이렇게 체리 따는 게 금방 배워서 바로바로 후 수확할 수 있으니까 더 너무 쉽고 재밌는데요? 근데 이렇게 따다가 자꾸 입에만 들어가고 싶어. 저도 본 것도 한번 따볼까요? 오늘 이거 제가 다 따고 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따고 가야지. 좌구산 자연이 빚은 새콤달콤 맛있는 체리랍니다. 신나는 농부는 증평으로 귀농한 후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가 우연히 체리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감자도 많이 심었었고요. 고추도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돈이 안 돼서 일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했는데 그래도 체리 심고 나서는 후회는 없는데 그 계기가 아마 돈이 안 되니까 심었던 것 같아요, 체리를.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을 찾다가 체리를 알게 됐다는 신나는 농부. 하지만 체리를 수확하기까지 시행착오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약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5년 만에 수확을 했는데 그래서 첫 수확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첫 수확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으로 눈시울이 젖는다는 신나는 농부. 그나저나 체리가 이렇게나 예쁜 과일이었나요? 괜히 보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네요. 게다가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체리가 있어서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없는 차들이. 딱 나무만 봐도 무슨 품종인지 아세요? 내가 다 심었으니까.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체리 수확량이 평년보다 훨씬 적다는데요. 그래서 더 귀한 체리랍니다. 농부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확한 체리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불량을 빼는 거예요. 벌레가 먹은 이건 거, 벌레가 먹은. 열과가 생긴 거. 딴 과는 내개 피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먹는 데는 진짜 없어요. 근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니 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예. 예민한 것 같아요. 예, 피가 이제 좀 부드러우니까 멍들 우려도 있고 물집이 생길 우려도 있어서 참 조심하게 다뤄요. 체리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요. 네. 타이톤, 조대과, 불락, 좌등금, 라핀, 스위트 하트, 버건디펄, 에보니펄, 그다음에 홍수봉, 러시아 파로, 서미트켈. 체리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수진 씨,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서미트켈, 러시아 펄, 라핀, 아등금, 조대가, 홍수봉, 그다음에 버건디. 버건디 아까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했어? 다양한 체리 가운데 오늘 수확한 체리는 스위트하트 품종. 새콤달콤한 데다 산미까지 잘 갖춰져 있어 소비자에게 인기 만점인 체리랍니다. 모양도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수확하고 선별 작업을 마친 거는 그다음 어디로 가요? 저희는 농장에서 직판을 다 해요. 오시는 분들한테 전량 다 팔고 어디 납품을 안 해요. 근데도 당시 부족하니까. 부족하세요? 예, 올해는 수확이 정말 없어요. 올해 한 700kg 정도밖에 못 땄는데 작년에는 1톤 600을 따도 농장에서 다 팔았어요. 지금은 체리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상황. 그래서 신나는 농부는 곳곳에 체리나무를 더 많이 심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체리 농사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주민인 연준음 씨도 신나는 농부의 권유로 최근 체리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마을에 여기 저도 위에서 체리나무를 장목하고 있는데 이 체리나무 하신 지가 오래되니까 저희들 여기 자우산 체리마을로 앞장서서 많이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체리 마을을 만들어서 이 마을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해서요. 증평의 체리를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오랜 시행착오 끝에 달콤한 체리를 수확 중인 신나는 농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체리 마을을 만들어 증평하면 체리, 체리하면 증평이 떠오르게 하는 게 그의 꿈이랍니다. 오늘은 충북 증평에서 자연을 빚은 보석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새콤달콤한 여름 한입 증평 체리. 더운 여름, 새콤달콤한 체리 한입 어떠세요? 대자연 속에서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 보석 같은 과일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평면으로 담아내는 산수화가 있다면 자연의 한 부분을 축소해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산수 분경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산수 분경의 세계, 함께 만나보실까요? 푸르른 식물들로 가득한 공간, 꽃집은 아니고요, 식물원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니 나무와 바위를 연상시키는 돌, 섬세하게 자리 잡은 이끼까지. 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식물들의 정체는 뭘까요? 분재 종류에 대해서 쭉 이게 이제 흘러 내려오다가 분재는 단순히 이제 분안에 들은 그런 작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풍광이나 어떤 형상물들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수반 위에 이제 올려놓은 자연예술 형상의 그런 이제 작품이지요. 그래서 이제 산수풍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드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산수분경.
이 작품들을 만든 이는 37년째 산수분경의 매력에 빠져있는 진무재 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창작한 제품들이 한 200여 점 정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작품 200여 점 모두가 다 아직은 미완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손을 봐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르고 2년 후에 또 이제 형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늘 푸르다는 게 더 매력이죠. 자연의 한 부분을 떼어놓은 것 같은 작품들. 산수분경은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이다 보니 영원히 미완의 작품인 동시에 끊임없이 다듬고 관리해야 하는 작품이죠. 하루 나무 이제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 하루 보통 한 10점에서 한 15점 정도 작업합니다. 그러면 한 달 쭉 이걸 계속 전부 다 200점 하려면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이 나무들이 병충해로 고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가지고 이제 고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매일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을 주지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계속 나무 크기 때문에 계속 이 장가지 정리를 해줘야만 이게 이제 늘 아름답고 푸르름을 이제 유지할 수 있지요. 작품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지만 매일 이렇게 가까이 자연을 마주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산수분경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이상 세계로 향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지요. 그 눈 감으면 이 작품 전체 구도가 쫙 이제 비치지요. 어떨 때는 이제 호수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절벽이 생기고, 계곡이 생기고, 또 봉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을 찾지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예. 돌 구하러 다니면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지요. 영덕 이제 옥계 쪽으로 이제 돌을 구하러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차가 전부 다 요즘처럼 뭐 좋은 차들이 없어가지고 차에 싣고 오다가 차가 옥계 계곡 부근에서 이제 뭐 섣불해가지고 산길에 그냥 같이 해가지고 뭐 그 다음날 날 셀 때까지 기다리는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뭐 재미난 일들이 지금은 추억이지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우와, 대체 얼마나 희귀하고 중요한 돌을 구하러 다니신 걸까요? 이런 돌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현무암 돌들입니다. 이런 돌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온 테오스크라는 돌이고, 좋은 돌을 사용하면 돌 하나에도 뭐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 하는 돌들도 있고, 나무들은 보통 이제 뭐 식재할 수 있는 나무들이 보통 나무 한 주에 뭐 적게는 한 5만 원에서 한 20, 30만 원 정도까지, 많게는 좋은 나무는 더 비싸고 이제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작품 하나 하는데 최소 뭐 그래도 뭐 한 100~200만 원 정도는 작업이 든다고 아마 소요될 거예요. 실제 자연을 꼭 닮아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산수분경. 이 산수분경들 모두 어디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일까요? 풍광이 좋은 그런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도 뭐 스크랩하고 또 이제 뭐 사진 촬영도 해놓고. 진무재 원장의 스크랩북에는 사철 풍경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해놓은 거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굉장히 참 뭐 마음이 뿌듯하지. 예. 안에 좀 몇 권 더 있습니다 아직. 예. 예. 이런 것도 몇 권 더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영감을 많이 얻지요. 이런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옮겨놓은 자연의 축소판 산수분경.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작품도 있지 않을까요? 선바이라고 그 말 그대로 치면 써 있는 돌이지요. 그 아끼는 작품이라기보다도 가장 지금 현재 제가 오래 된 작품인데 요 한 28년 정도 작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가 이제 젓가락만 했습니다. 심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 나무가 애들 팔뚝 정도 되지요. 예.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이 협곡에 나무들이 이제 붙어 산다는 것.
절벽 사이에서 나무들이 붙어가서 한다는 그게 이제 특징이죠. 예. 굉장히 고태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독도, 동도, 서도 작품입니다. 독도의 자연 경관미는 이제 그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독립면 바위라든지 뭐 독립면 바위는 또 여기 이런 형상이 이제 독립면 바위고 또 이제 뭐 코끼리 바위 뭐 이 코끼리 바위 형상인데 코끼리 바위부터 등대까지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산수 풍경. 익숙한 풍경의 작품을 보니 산수 풍경의 진짜 매력이 더 잘 느껴지네요. 지금 현재 작품들 중에서는 오래된 것은 한 30년 된 작품도 있고 또 건간에 작업한 작품들은 한 3년 정도 된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들이 처음 제가 제 자식같이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커서 번창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대에도 계속 영구토록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요즘. 산수 분경을 통해 우리가 잊었던 풍경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곁에 둘 수 있는 산수 분경의 아름다움이 진무재 원장의 작품을 통해 오래 전해지길 응원합니다.